자, 두 번째 시간 등기법 가보죠. 21번 갑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이 문제도 23회 때 기출된 문제야. 근데 문제가 좋아서 다시 한번 뽑아왔어요. 1번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라면 설사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등기의 대상은 됩니다. 그 대표성이 띄는 놈이 하천법상의 하천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 지금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가보죠. 건물의 공유지문 밑줄 쳐요. 공유지문 손으로 만져집니까? 만져지지 않습니까? 만져지지 않지. 만져지지 않는다면 사용 수익할 수 없어요. 따라서 공유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등기는 권리의 성질상 허용이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3번 증언도 맞네요. 그죠? 4번 가보죠. 한 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하다.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갑소유 건물, 갑소유 건물 3층짜리가 있는데 이렇게 1층, 2층, 1층, 2층, 뭐 3층, 4층짜리가 있다고 쳐봐요. 네 건물 다 사용 수익할 필요 없고 2층만, 그죠? 2층만 내가 10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겠노라고 전세권, 그래요.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2층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시에는 도면, 그래요.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기형에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부분이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3층 일부분, 그래요. 뭐라고요? 3층 일부분을 사용 수익하겠노라고 전세권 설정 가능한데 이때는 건물 도면,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이런 것도 아울러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놔야 돼. 하여간 4번 증언도 맞아요.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네 거 맞다라고 하는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야. 그죠?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주의 토지 통행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 3, 4번 증은 다 맞아요. 2번이 틀렸을 텐데 2번 한번 가보죠. 1필지 토지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으니까 2번 증이 틀렸어요. 그죠? 2번 증이 틀렸다라는 얘기야. 21번에 정답 2번. 22번 갑니다. 하천법상 하천으로 등기상 지목이 하천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즉 짧게 말하면 하천부지, 그래요. 뭐라고요? 하천부지 그럽니다. 하천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골라주시오. 기업번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니은번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한데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이 하천법상 하천부지는 일정한 공적 제한이 뒤따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2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요. 그죠? 2번 정답입니다. 사건의 대상은 된다는 얘기야. 23번 가봅니다. 항상 동그라미, 그죠?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할 수 있는 놈 한 놈만 골라달라는 얘기야. 2번 가봐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승낙이 없는 권리 변경 등기는 주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야 돼요. 승낙을 받았다라면 뭐야? 부기등기인데 승낙을 받지 못했으니까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야 되겠네. 3번 신탁 등기나 말소 등기는 주등기, 그래요. 대신 화매 특약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경로가 됩니다. 신탁등기, 주등기. 5번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주등기야. 대신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떠질 거야. 4번 가등기 기한 본등기야. 이거는 결국 본등기 형식 여하에 달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등기가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등기라면 가등기도 주등기. 그죠? 본등기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등기라면 가등기도 뭐야?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니까 4번은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물어보는 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는 놈 한 놈만 골라달라니까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 합의자 중 일부로부터 합의 지분을 취득한 권리자를 합의자로 추가 동그라미, 그죠? 추가하는 합의 명인의 변경 등기는 주인 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할 목적으로 항상 뭐냐? 부기야. 뭐라고요? 항상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23번의 정답 몇 번? 1번이야. 만만치 않은 문제야. 그죠? 네,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24번 등기법 기타 법률에 의한, 그죠?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경우 분필, 합필, 지목 변경 시 그 변경 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이를 인해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신청 의무가 있다. 맞네요. 그죠? 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신청을 부과하고 있지? 이를 인해 대장과 등기부를 어떻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신청을 부과하고 있어. 그죠? 그래요. 1번 좀 맞아. 2번 특조법에 따르면 등기 원인이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이라면 그 기산일이 언제다?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있어요. 그죠? 왜 신청 의무를 부과했냐면 중간 생략 등기를 사전에 차단을 해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2번 질문도 맞아요. 3번 특조법에 따르면 등기 원인이 증여계약 같은 편무계약이라 한다면 여기는 반대급부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 있어요. 그죠? 3번 질문도 맞아요. 4번 건물의 경우에도 등기법상 그 변경 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이를 인해 건물 표시 변경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데 소유명인이 이를 인해 신청하지 않았다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옛날에는 부과하는 거 맞았어요. 그죠? 근데 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를 해서 현행법은 토지든 건물이든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하지 않다? 하지 않으니까 4번 지문이 틀렸네요. 그죠? 4번 지문이 틀렸네요. 5번 특조법에 따르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면 그 기산일이 계약 체결일이래요. 뭐라고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해서 모두 생략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모두 생략 등기를 사전에 차단해서 투기를 방지하고자 보존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1, 2, 3, 5번쯤 맞고 4번쯤이 틀렸어요. 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점유 시효 취득은 법률에 규정한 물권의 취득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 245조 법률에 규정한 물권의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법률에 규정한 물권 취득 맞지만 요 한 놈만 유일하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민법 187조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몇 조가?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1번 지문 틀렸네. 2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죠?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소유 명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등기 한때이다 이렇게 되는데, 등기를 한 때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 별도의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돼 있지? 그래요. 그러니까 2번 질문도 틀렸네요. 그죠? 2번 질문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봐요. 5번 가등기는 예외적으로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까? 여기 봐요. 그 유명한 질문이네. 가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다고 해서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도 있다, 없다? 없어. 그죠? 그래요. 권리 추정력 또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가등기는 등기 맞긴 맞는데 진짜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 가짜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실제법상의 효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일체 없어야 돼. 그죠? 이것은 청구권 보존 목적의 가등기, 일반 가등기에 한해서는 타당한 얘기야. 그죠? 타당한 얘기인데, 담보 목적의 가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또 별도로 있지. 요놈은 이 가등기 순위를 가지고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경매 절차에서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권리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효력이라는 면에서는 일반 저당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그죠? 똑같아. 정산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효력이라는 면에서는 일반 저당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담보 가등기라는 놈은 가등기 자체로서 실제법상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됐어요? 잘 좀 기억을 해둬야 돼. 하여튼 5번 지문 틀렸어. 4번 갑니다. 4번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추정력이 깨지는 게 아니고 추정력은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느 때 깨집니까? 했더니 3인의 보증서 그래요. 뭐라고요? 3인의 보증서가 위조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야만 이 특조법상의 추정력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 4번 옆에다가 무척 강한 추정력 써놔요. 뭐라고요? 무척 강한 추정력. 일반 보존 등기보다 더욱더 강한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즉 3인의 보증서가 위조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야만 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니까 무척 강한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 2, 4, 5번 지문 다 틀려요. 옳은 지문은 3번이 될 거야.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보존 등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양도 동그라미. 양도의 법적 성질은 원시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야. 그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 명인이 지가 원시 취득자가 아니고 승계 취득자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에 비하여 전 소유자는 보존 등기 명인에게 양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대요. 그죠? 부인하면 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약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빠지지 깨져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 3번 옆에다가 약한 추정력 써놔요. 뭐라고요? 약한 추정력 써놓습니다. 그래서 요 25번에 1, 2, 4번 틀렸으니까 3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네. 그죠? 난이도는 조금 높아요. 이런 정도면. 25번에
25번이지. 25번의 정답 몇 번? 3번. 그죠? 26번 가보죠. 26번. 역시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정작 등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무조건 무효의 등기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중간 생략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중간 생략 등기가 경로가 된 셈이야.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의 등기가 아니고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효력이 있는 등기라고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취지하에서 이 1번 질문은 틀렸어요. 그죠? 무조건 무효의 등기가 아니야. 그죠? 무조건 무효의 등기가 아니야. 그 1번 질문 그 경로를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읽고 파악할 수 있겠지? 그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26번에 1번 질문 틀린 정답이 될 것 같아요. 2번 뭐라고 막 써있는데 권리 소멸의 약정 그래. 뭐라고요? 권리 소멸의 약정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경로가 됩니다. 거기 부기 있죠? 그래서 2번 질문 맞아요. 3번 가봅니다. 토지 일부를 매매했지만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지 전부에 대해서 매수인 명의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도 양도 매매하고자 한 토지 일부에 대해서 물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당연히 맞는 질문이네. 3번. 그 다음에 4번. 회복 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 표시상은 의당 멸실 당시의 표시상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가 동일한 토지 표시로서 부족함이 없다면 멸실 회복 등기로선 효력이 있습니다. 동일 동그라미 이런 걸 보고 흔히 동일성의 법리 그래요. 뭐라고요? 동일성의 법리라고 하기 때문에 4번 질문도 맞아요. 5번 환매권, 임차권은 채권 맞아요. 근데 이게 등기가 돼 있으면 제3자한테 대양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얻게 되는데 대양적 효력이 인정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질문도 맞네. 그죠? 그래서 2, 3, 4, 5번 질문 다 맞고 26번에 틀린 정답 몇 번? 1번이요. 그죠?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27번 가보죠. 27번. 26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야. 그죠? 기출 문제가 되겠지. 1번.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그죠? 유효합니다. 왜 유효해? 왜 유효하지? 왜 유효해요? 아니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왜 유효합니까? 제가 1, 2, 3순한테 뭐라 그랬어요? 공식에 들어맞으니까 유효해. 그죠? 공식에 들어맞으니까 뭐냐면 중모 원형 그래. 뭐라고요? 중모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뭐다? 용약. 그죠? 중은 뭐다? 중간 생략 등기. 모는 뭐야? 모두 생략 등기. 원은 뭐야? 등기 원인 그래. 뭐라고요? 등기 원인을 다르게 이렇게 기재한 등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지문 1번을 얘기하는 거야. 매매인데 뭐라고? 증여로 기록한 이런 등기도 있잖아. 이건 유용인데 무슨 등기? 무효 등기 그래. 뭐라고요? 무효 등기의 유형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딱 나왔다라고 하면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리콜보다 유효. 그죠? 그러니까 공식에 들어맞으니까 효력이 있는 거야. 그죠? 됐어? 대부분의 굳어진 판례니까 그냥 공식처럼 암기하고 들어가라겠어. 그렇죠? 네, 그래서 27번에 1번 맞는 질문이야.
2번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 자신 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대장상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아야 되는데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으니까 맨 앞에 떨어졌어야 할 등기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생략이 돼 있다는 얘기야. 이런 등기를 뭐라 그래? 모두 생략 등기 그래요.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 그러면 맨 끝이 뭘로? 유효. 이렇게 끝나야 돼. 2번 지문도 맞아. 그죠? 공식에 들어맞으니까. 3번 가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신청 착오 등의 사유로 정작 등기는 무슨 등기? 인차권 등기가 격려가 돼 있대. 그 불일치, 이런 불일치를 뭐라 그래? 권리의 종료의 불일치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의 종료의 불일치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무의 등기가 되니까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돼. 그죠? 그래요. 경정 등기의 대상이 된다.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된다.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 3번 질문 틀렸어. 그죠? 이게 틀린 정답일 테고 4번 권리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착오 등의 사유로 을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그죠? 이 불일치를 무슨 불일치라 그래? 법률행위의 주체의 불일치 그래요. 뭐라고요? 법률행위의 주체의 불일치 그런다 그랬지. 이 을명의로 떨어진 등기도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는 없고 이건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 4번 지문 맞아. 그죠? 4번 지문 맞아. 5번에 뭐라고 막 써놨어. 이것도 동일성의 법리야. 뭐라고요? 동일성의 법리 그래요. 그래서 5번 한번 읽어보면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상의 표시사항이 실체 건물과의 사이에 건축 시기,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간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다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 보고 동일성의 법리 그래요. 뭐라고요? 동일성의 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4, 5번 지문 다 맞으니까 27번에 틀린 정답 몇 번? 3번이야. 그죠? 핵심은 이거야. 이거 잘 기억을 해도 잘 기억해도 28번 갑니다. 28번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표제부의 기록 간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면 그 격려된 등기는 효력이 있다. 동일성의 법리.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 상태만 제대로 공시를 한다라면 충분하다고 받아서 권리 변동 과정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뭐야? 공식이야. 그죠? 이게 뭐냐면 중모원형 그래. 뭐라고요? 중모원형 플러스 뭐냐? 실체 관계 불일치. 실체 관계 부합 그러면 니콜 뭐야? 유효. 그죠? 유효. 그 2번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2번이. 그 다음에 3번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학설은 학설 판례가 아니고 학설이야. 중간자의 동의 또는 3자 간의 합의라는 조건하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설은 조건부 유효소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조건부 유효소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3번 질문 받고 4번 근저당권을 저당권으로 기록한 등기는 무효 등기다. 맞아 틀려? 근저당권을 저당권으로 기록한 등기는 무효 등기다. 맞네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사자 간에 무슨 등기? 근저당권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당사자의 신청 착오로서 정작 등기는 일반 저당권 등기가 격려가 돼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요. 이 등기는 당연히 무슨 등기? 무효 등기야. 무효 등기라면 어떤 등기의 대상이 돼야 돼?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돼. 왜 무효야? 근저당권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일반 저당권 등기를 했는데 왜 무효야? 이 근저당권 등기는 부종성이 엄청 완화가 돼 있어. 이놈은 뭐 유치권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부종성이 강해. 그죠? 따라서 양등기는 전혀 성질을 달리하는 등기란 말이야.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일반 저당권은 등기를 했다면 이 등기는 당연히 효력이 없어야 돼. 효력이 없는 등기는 고칠 게 아니고 싹싹 지워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 됐어요?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4번 질문도 맞네. 그 다음 1, 2, 3, 4번에 다 맞으니까 5번이 틀렸을 거야.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기로 암만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봤자 이 합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가능한 게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멸실된 건물 그래. 뭐라고요? 멸실된 건물하고 신축 건물 그래. 뭐라고요? 신축 건물사에서는 동일성을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 그죠? 그래요. 그래서 28번에 틀린 정답 5번. 그죠? 29번 가보죠. 29번 갑니다.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가 아닌 놈 한 놈만 골라주시오. 그죠? 이건 뭐 아까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니까 엄청 헤매더라고. 그죠? 그래요. 근데 다행으로 알아요. 이 정도까지는 어려운 질문이 안 나올 거야. 29번 같은 문제는 거의 법무사급이니까 좀 이런 정도까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일단 정답을 말해볼게. 2번이야. 그죠? 2번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가 아니야. 2번은 봐봐. 등기관 자신의 과오로 등기에 착오가 있게 된 때는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가 아니고 직권으로 고쳐놔야 돼. 직권 경정 등기 그래. 뭐라고요? 직권 경정 등기의 대상이 되는 거지. 직권 말소할 것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잖아. 여기 담장이 하나 있어요. 그죠? 담장이 하나 있는데 이 담장을 넘기 전까지는 등기가 유효해. 유효한 등기를 전제로 해서는 바로 잡을 이렇게 바로 고쳐놓을 값어치가 있어요. 근데 담장을 휙가닥 넣으면 거기서부터 등기가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효력이 없는 등기는 고칠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싹싹 지워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항상 이 경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는 한계 선상을 이루고 있는 등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경정 등기는 유효한 등기를 전제로 해서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고, 등기가 효력이 없다면 이렇게 바로잡을 게 아니고 싹싹 지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 자, 그래서 2번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가 아니고 직권으로 경정해야 할 등기야. 1번 가봐요. 환매권 행사로 인한 권리 취득 등기를 했을 때는 환매 특약 등기 더 이상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이건 직권 말소. 그죠? 직권 말소. 그 다음에, 저기, 4번 봐봐. 요역지 지역권. 그죠? 요역지 지역권은 풀어서 얘기하면 뭐야? 풀어서 얘기하면 뭘까? 부동산, 그래. 그죠?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야. 그죠?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야. 이거 유리한 등기야? 불리한 등기야? 유리한 등기야. 구태여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그 다음에 거기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로서 인정이 되는 권리. 그러니까 그 수용 토지상에 뭐가 지나가고 있다? 한전 철탑. 그래. 뭐라고요? 한전 철탑이 지나가고 있어. 한전 철탑이 깔고 앉는 권리는 뭐야? 지상권. 그래. 뭐라고요? 지상권이란 말이야. 지상권. 이게 소유권 이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지우지 않냐면 이 한전 철탑은 함부로 옮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관할 토지 수용인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을 해주는 권리야. 그죠? 이런 권리는 지울 수 있다 없다? 없어. 그죠? 그러니까 요역지 지역권과 관할 토지 수용인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수용인을 전후를 막론한 소유권 이의 권리 등기, 용의권 등기랄지 저당권 등기는 당연히 소멸해. 그죠? 당연히 소멸하니까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야. 그죠? 제3자의 권리도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직권 후 말소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잘 봐봐. 대지권 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 등기 용지에 대지 사용권을 대상으로 한 저당권이, 그죠? 전유 부분, 즉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과 창설적 공동저당이니까 등기 원인 및 연월일, 접수 번호까지 동일하대. 양자의 저당권이. 그럴 때 대지 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죠? 필요 없기 때문에 등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돼? 직권 말소가 됩니다. 그래서 1, 3, 4, 5번쯤은 전부 다 직권 말소를 하고 2번은 직권으로 경정해야 할 등기야. 그죠? 경정해야 할 등기가 됩니다. 29번의 정답 2번. 30번 가보자. 30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골라주시오. 단 판결은 뺍니다. 그래요. 27회 때 출제가 됐던 문제야. 1번, 기업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거꾸로 이 보존 등기를 지우고자 할 적에도 의무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보존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니은번 근저당권 변경 등기 권리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디귿번 법인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그런 등기. 상속하고 합병은 대동소이해. 그죠? 의무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신설회사, 존속회사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죠?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두 놈 골랐어. 특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 신청이야. 미음번 승역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을 경우 요역지 등기부에 기록하는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단독도 아니고 공동도 아니고 이건 뭐야? 직권. 그래. 뭐라고요? 직권에 의한 등기야.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번하고 몇 번? 디귿번이 정답이 되겠네. 30번의 정답 1번. 그죠? 그 다음에 31번 가봐.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서 이번에는 틀린 것을 골라달라는 얘기야. 그죠? 기억번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의무자의 소재 불명으로 재권 판결을 받았다라면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서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 행불말소 그래. 그죠? 행불말소. 여기 봐. 사,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뭐다? 혼, 그야 뭐야? 가야. 이거 뭐야? 사망말소. 이건 지문 기억반에 나 있는 행불말소야. 그 다음에 이건 뭐야? 혼동말소. 이건 가등기 말소야. 이 중에서 사망말소, 혼동말소는 뭐 바쁘니까 꺼지고
행벌 말소하고 가등기 말소는 거의 매년 출제되는 쯤이니까 이건 기억하고 들어가야 돼. 그쵸? 행벌 말소는 작년도에도 물어봤어. 작년도에도 물어봤어. 그러니까 기억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니까 꺼지고, 그죠? 꺼지고. 틀린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니은번 가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소멸하기 때문에 이건 등기관에서 어떻게 돼요? 직권 말소로 해야 되는데 거기 단독 말소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니은번은 틀렸어. 그죠? 그래. 그 다음에 디귿번은 판결에 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 그죠? 승소한 원고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니까 당연히 맞을 테고. 니을번 말소 등기 신청 시 말소에 대해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제3자가 있어서 그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제3자 명의 등기는 당연히 소멸하니까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직권 말소야. 뭐라고요? 직권 말소니까 니을번도 틀렸네. 그죠? 두는 골랐어. 니은, 니을번. 미음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혹시 누구 불리하게 되는 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의무자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의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너무나 당연해. 맞고. 따라서 그 31번의 옳은 정답 몇 번? 3번이요. 니은번하고 니을번만 틀렸네. 됐어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야. 공동의 반대말 뭐야? 단독이야. 그죠? 단독. 단독했다 그러면 뭐야? 단독. 그러면 단독 신청. 어떻게 기억해야 돼? 어떻게 기억해야 돼? 누구 하나 좋아하는 사람이 없네. 그죠? 어떻게 기억해야 돼? 이번 판은 그만 포기합시다. 그래서 판 포기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 판은 뭐야? 판결에 한 등기 신청 아니야? 그죠? 이건 뭐 거짓 매년 출제돼. 그죠? 매년 나오는 지문이야. 그 다음에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신청, 상속하고 회사병 등기인데 밥법 꺼지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무진장 만원. 이 중에서 사행 홍과는 기억하고 가야 돼. 그죠? 사행 홍과는 꼭 기억하고 가자. 됐어요.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그죠? 3번이 정답이 되고 32번까지 한번 갑시다. 대의등기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등기법은 민법상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시 기능을 원활하기 위해서 절차상 필요에 따라서 대의등기 신청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구분건물 표시등기의 대의신청, 멸실등기의 대의신청, 신탁등기의 대의신청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구분건물 소유자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신청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건물 소유명인하고 대지의 소유자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절차상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신탁 등기도 맞을 테고 1번 점은 맞는 점이야. 그 다음 2번 대의할 수 있는 권리는 특정 청구권이나 금전 채권을 막론합니다. 근데 채무자의 무자력은 민법에서는 요구되는 요건이지 등기법에서는 요구되는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2번 지원도 맞네. 그죠? 그 다음에 4번 채권자 대위 신청 시 채권자 자신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채무자 명의로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만약 채무자 명의로 신청했다라면 이건 끼껏 해봐야 대리 신청밖에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대리 신청하고 대의 신청은 엄연히 다른 제도야. 그래요. 그래서 4번 질문도 틀렸어요. 5번 채권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권리자 입장에서 신청할 등기, 즉 채무자한테 유리한 등기 또는 채무자한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는 채무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 즉 중성적인 등기에 한해서 대의 신청이 가능해. 그죠? 채무자한테 불리한 등기는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함부로 남의 거래관계에 제3자가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1, 2, 4, 5번 지문 다 맞아요. 3번이 틀렸을 텐데 3번 갑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의 등기 신청을 꼭 동시에 신청해야 할 필요는 없어. 그죠? 한 1년 후에 해도 상관관계는 없다는 얘기야.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갑으로부터 누구로? 을로부터 병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하고 채무자 채권자야. 을로부터 병으로의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전혀 별개의 절차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가 대의 신청해서 이 앞으로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은 거야. 그죠? 이 절차하고 이 절차는 전혀 별개의 절차야. 꼭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 그죠? 이렇게 대의 신청해서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고 한 1년이 있다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해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꼭 동시에 신청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32번에 틀린 정답 몇 번? 3번. 그죠? 3번 틀린 정답이야. 그 다음에 33번 펼쳐두시고 좀 쉬었다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